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뉴스에 크게 났는데 말이죠. 김형호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이 양반은 이 공천을 잘못한데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위원장 하면서 공천을 잘못했는데 책임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번에는 바른 말 하나 했습니다. 문 대통령님, 조선 왕조 임금님보다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특종한 겁니다. 단독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나라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영호 18대 국회의장이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고 하면서 추미애 사태 등 각종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김 전 의장은 이 조선일보가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대로 있으면 여야를 떠나 그간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고심 끝에 펜을 들었다. 이러면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라는 그런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200자 원고지 17매가 넘는 엄청 긴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악감정 없다. 이분과 오랫동안 잘 알아온 사이다. 아주 사이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잘 아는 사이 모양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선후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정치가 어지러운데 이걸 책임질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글을 쓴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그래서 대통령은 어제 말 많은 공수처법을 개정 통과시켰다. 며칠 후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겠지요? 만만한 야당을 상대하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됐다. 윤석열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진입장벽을 제거한 건가요? 아주 아픈 데를 콱 찔렀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역대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되셨다. 아마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박정희 유신 말기 때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 세력, 기구도 모두 친청와대, 친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폐부를 찌를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보기도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런데 추 장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대통령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풍을 휘몰아치니 이제는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는 호랑이가 절벽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릴 수 없는 신세 말이지요. 그러면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걸 잘 아실 거다. 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른다. 충신 3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없었을 것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또 이 김 전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뭐냐?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수사하라고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 맘에 안 들면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거죠. 국민 앞에 수없이 한 공헌들을 스스로 뒤집고 시행도 해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고쳐야 할 절박한 사정이 세간에 회자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공약하신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위를 다룰 특별감찰관은 왜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픈 곳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대신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에 삐딱한 판사 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것이죠. 그것인가? 여권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세차게 비판했습니다. 이 김 전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냐? 반문을 합니다. 어느 사전에도 없는 짓을 스스럼 없이 해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말을 간혹 쓰는 것을 빌려온 것은 아니겠지요? 하면서 무언가 비꼬는 듯한 얘기를 한 겁니다. 설마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말을 간혹 쓰는 것을 빌려온 것은 아니겠지요? 라면서 선출된 사람이 임명된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무부 장관 역시 임명된 자이므로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이어서 아나무인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데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추미애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유가 뭐 특별한 대통령에게 다른 이유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 이건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 눈치 보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지금 떠도는 것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 윤석열을 졸제 유력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야당입니까? 지금 추미애입니까? 만약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녀를 벌써 해임했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청와대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미 부속품이 됐다, 청와대 부속품이 됐다 이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미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국회 상황이 일당 독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3년 전 대통령은 국민의 41% 지지로 당선됐다. 금년 총선에서 야당은 또 국민 41%를 받았다. 의석수는 여당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득표율은 8% 남짓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41%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41% 야당은 지금 못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최근의 국회 모습은 일당 독재와 다름이 전혀 없다. 일당 독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치도 강조했다. 김재현 의원은요, 기른 득표율을 이런 41% 받은 대통령이 동병상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해 줘야 하는 그 길은 하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라. 야당 생활을 해보지 않았느냐. 헌법과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버리지 말라.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한 곧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곧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곧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김영호 국회의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결국 추미애 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이로 인해서 권력 누수 현상이 없는 후반부를 구가하려다가 엄청나고도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하게 됐다.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퇴임 후에 안정을 확보하려고 이런 모험을 감행했지만 그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지금 보십시오. 정경호도 아까 제가 방송했지만 전국 대학 현직 전직 교수 모임입니다. 거기서 불복종 선언 운동을 어저께 선언을 하고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들불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전직 국회의장 이 김영호 국회의장은 개인적으로 문재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란 걸 밝히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남고등학교 선후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죠. 그건 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구전으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김 전 의장도 기가 막혀서 아마 이 글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에 책임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윤석열을 아웃시킨 다음에 추미애도 해임할 것이다. 틀림없이 장관 몇 더 얹혀가지고 그리고 개혁의 1단계가 완료됐다 하고 이렇게 또 공표를 하겠지요. 추미애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정권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잠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국민은 매우 냉정하고 현명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개인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문바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노심초사가 클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권력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쫙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향점에서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웠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킨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고 이거는 이미 이렇게 점을 쳐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를 혹시 점을 쳐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의 페이스북에 글을 제가 같이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